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오늘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이라는 주제로 제7차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9개국 정상과 함께 개막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2번째로 물포럼이 대구 경북에서 열린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과거 산업화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 문제가 물 분쟁으로 이어질 만큼 인류의 위기로 다가왔다면서 이번 물포럼의 최대 가치가 실행에 있는 만큼 3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나설 것과 선진국의 기술 이전이나 기금 조성 등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 그리고 국제 물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것 등입니다. 대구 경북 국제 물 주간을 창설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역대 물포럼 개최국이 함께 참여하는 월드 워터 파트너십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70여 개국 연인원 3만여 명이 참가해 오는 17일까지 대구와 경주에서 400여 개의 세션을 여는 제7차 세계 물포럼. 세계 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 제시와 함께 대구 경북이 국제사회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의 주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내외 주요 인사들은 개막 첫날 세계 물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물리위원회 베네디토 브라가 위원장은 식량 안보의 필수인 물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입수해 보도한 정치적 선언문과 관련해 이번 세계 물포럼의 논의 결과가 오는 9월 UN 총회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year when we have this major event here that we have in September, a great event at the UN in New York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ere water is going to play an important role. 개막식이 끝나고 펼쳐진 기자회견에선 포스트 세계 물포럼에 대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대구의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경북의 멤브레인 산업 등이 해외 기업 투자 유치와 물산업 수출로 이어져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의 중심에 우뚝 서겠다는 겁니다. 물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하나의 중심 산업으로 발전하고 그 중심의 대구 경북에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가 대구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공약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구체화되고 그게 벨트로 하면서 낙동강 벨트에 물산업 그런 벨트가 형성되는 계기를 좀 구체화됐다는 것을. 제7차 세계 물포럼에선 물 문제 해법의 실행을 목표로 4개의 분야별로 400여 개의 회의와 포럼이 내일부터 동시에 펼쳐집니다. 대구 엑스포에선 39개국 294개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물 엑스포가 열리고 물 영화제와 사진 전시회 등 문화행사, 워터 쇼케이스, 월드 워터 챌린지 같은 특별 세션, 비즈니스 회의 등도 본격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7차 세계 물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주요 인사와 내빈들이 대구를 찾은 가운데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이 오늘 대구공항에서 김관용 지사를 만나 모나코의 경북 지역 관광 투자, 실크로드 2015 참여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UN 에스캅, 즉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샴샤드 악타 사무총장도 오늘 인터불구 호텔에서 새마을 운동을 UN 에스캅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물 관리를 경상북도와 공동 추진할 것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들과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23일 개통을 앞두고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을 타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MBN 회원들도 초청돼 이곳 도시철도 3호선을 직접 타보는 시승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도시철도를 타본 회원들,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네, 지하철이라는 생각은 답답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상 위가 아닌 지하로 가니까 좀 답답한 걸 많이 느껴지는데 3호선을 타보니까 확 트인 전망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는 3호선이 지나가지 않지만 환승이 워낙 자유로우니까는요 자주 이용할 것 같네요. 안전한 느낌도 들었지만 또 이렇게 설명을 조곤조곤 들으니까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참 여러 단계로 확보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대구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앞으로 개통 때까지 남은 기간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인데요. 23일 개통하는 도시철도 3호선 대구 모노레일은 현재 종합 시운전과 비상시 승객들의 대응 능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용객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열하루 뒤 개통될 도시철도 3호선이 대구의 교통소통에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는 소중한 발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일본의 모든 중학교의 검정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소개하는 등 일본의 도발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라는 동영상이 MBN에 올라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각종 역사 자료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표현처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텐데요. 일본의 이런 억지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뾰족한 방법은 없을까요?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이 오늘 개막해 앞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구를 찾을 텐데요. 그래서 이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MBN 회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각종 먹거리와 문화예술 등을 대구만의 스토리로 개발해야 된다고 꼽아주셨고, 다음으로는 장기적 관점의 관광정책 수립과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답을 골라주셨습니다. 그 밖에 하조국님은 대구하면 딱 떠오를 만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또 송한성님은 대구시가 새로운 관광 아이템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MBN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대구 관광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MBN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까지 일본 뇌연모기 유행 예측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한 주에 2번씩 동구 금강동 축사에서 모기를 채집해서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를 분류해 질병 유행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7일 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일본 뇌염 주의보가 내려졌다며 15살 이하 청소년의 예방접종을 권유했습니다. 대구 앞산 빨래터 축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앞산 빨래터와 맞둘레길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극단의 연극과 다듬이 난타,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로컬 푸드 생생장터, 먹거리 장터 등이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3개 교육지원청별 수학여행 지원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수학여행 운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대규모 수학여행 추진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체험학습 공개 실적과 사전 답사, 안전요원 연수 계획 등을 살펴봅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